물리논술 5회차 돌림임 내용에 관해서 실전 논제 형식으로 여러분 답안 쓰는 것까지 연습해 봅니다. 먼저 돌림임 내용은 물리학 1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물리학 2 교과서 앞쪽에 1단원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이 물리학 1까지 수능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돌림임 다루는 방법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논제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잘 모르는 논제 물리2에서 나왔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전국의 대다수의 학생들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물리2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수능까지 보는 학생들, 하필이면 내가 이 학교 이 학과에서 논술 문제를 풀 때 그 잘하는 학생하고 해당 부분 연습 많이 된 학생하고 경쟁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가 덜 돼 있을 때 이와 관련한 논제를 봤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림임 문제를 아주 많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전부 다 공부해서 매우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할 때 용어 표현을 쓰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연습된 상태에서 나보다 덜 공부가 돼 있는 학생보다 조금 더 점수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전 문제 형식으로 이 정도 연습을 해본 후에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은 다룰 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진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은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돌림힘은 영어로는 토크라고 하고 타우로 나타낸다고 했으며 단위는 뉴턴미터를 씁니다. 그리고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과 함께 제대로 된 용어로 서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돌림힘이라는 것은 말에는 힘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힘은 아니고 물체가 받는 힘에 의한 회전에 기여하는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뉴턴 단위 아니라 뉴턴미터 단위도 쓰죠. 그래서 힘과 돌림힘이 상쇄되고 연산하고 합성하고 이러는 것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돌림힘은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떤 물체가 회전축이 어디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체의 특정 지점, 작용점에서 힘이 F, 뉴턴만큼,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힘이 다 되는 건데 특정 힘이 여기에서 가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회전축과 힘의 작용점 사이의 거리를 R 미터라고 했을 때 회전축과 힘의 작용점을 잇는 가상의 직선에 대해 해당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이쪽이라면 작용점을 지나면서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나란한 직선 쭉 그어줬을 때 여기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물체가 받는 그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라는 것은 R, F, 사인 세타다라고 나타난다고 했고, 여기에서 문제풀이 할 때는 실제로 더 많이 쓰는 방법이 회전축을 지나면서 힘의 방향 따라가는 직선을 쭉 이었을 때 회전축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요게 R 사인 세타 값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알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R과 사인 세타를 각자 아는 것보다도 요거는 빠르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R 프라임 F 뉴턴미터다라고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회전축으로부터 그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 어느 방향으로 돌리려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돌림힘 방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에 의한 돌림힘은 그래도 시계 방향보다는 반시계 방향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 방향과 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봤는데, 우리가 지금 볼 문제 중에서 논제 01 관련된 1번하고 2번 문제 있는데요. 1번 문제는 전형적인 소위 사다리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많이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선반 분석하는 선반 문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논제 01의 3번에 나오는 자전거 문제, 굉장히 유명하죠. 문제가 있고, 논제 02까지 생각하면은 전형적인 문제 유형 가운데 논제 02의 1, 2, 3번에 나오는 벽돌 쌓기, 카드 쌓기 뭐 이런 논제가 있는데, 요거는 돌림임을 이용도 하긴 하지만 미적분학적 관점에서,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은 매우 유사한 문제 유형 또 보게 될 텐데, 그걸 또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풀게 되는 요 문제들이 실제로 논제 1, 3번 문제는, 논제 01의 3번 문제는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기출이 되었었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아니라 돌림임 문제 관련해서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각자 연습해보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논제 01의 1번 문제입니다. 여기 막대 두 개가 이렇게 벽면에 기대어서 큰 각도 60도, 바닥면으로부터 60도 각도를 두고 이렇게 서 있고, 또 하나는 그 각도가 30도가 되도록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있다고 그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 유형을 사다리 문제라고 일단은 칭하고 싶고요. 사다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는 벽면에 사다리를 기대어 놓았는데 그 사다리 위에 또 사람이 올라가 있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이 작업하는 사람이 이제 다치면 안 되니까 미끄러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마찰 계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또는 사다리가 어느 각도 이상으로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구하는 문제들이 보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라는 거 이렇게 평면상의 구조물이기는 한데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은 문제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막대로 고쳐도 그 전체적인 모양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가 하나 필요한데, 그래서 막대가 현재 받고 있는, A 막대가 받고 있는 힘을 일단 다 표시를 합니다. 돌림임 문제는 물체가 나왔을 때 그게 현재 받고 있는 힘이 무엇이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 있는지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물체가 받고 있는 힘으로서는 지금 당연히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에서는 5kg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 중앙 부분에서 연직 아랫 방향으로 중력을 50N 받고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중력 50N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작용점이 돌림임 문제가 아닐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돌림임 문제였을 때에는 그 작용점이 어딘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막대니까 뭐 가운데겠지, 2분의 d, 2분의 d미터 되는 지점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런 것도 뭐 그냥 그렇겠지가 아니라 이런 거 쓸 때에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막대가 그 두께나 단면의 모양을 무시할 수 있으며 거의 선형 물체라고만 할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밀도가 균일할 때, 그래야 무게중심, 질량중심, 중력 작용점이라는 것이 딱 가운데다라고 하는 거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막대의 모양이나 특성에 대한 이런 용어 쓰는 것도 꼭 빼놓지 말기 바랍니다. 중력 작용점 쓸 때는 여기가 질량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중력 50N 외에 다른 힘들은 또 뭐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벽면과 접촉이 돼 있으니까 접촉돼 있으면 무조건 수직항력 하나는 받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N1N의 뭔가 수직항력이 A 막대에게 가해진다. 다음, 땅바닥에도 접촉하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면의 수직 방향으로 N2N의 수직항력이 가해진다.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했고, 줄 달려 있거나 전화 대전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힘은 아마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요 상태에서 물체가 받는 힘들이 일단 0 돼야 된다. 여러분들 돌림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이고 가속되지 않을 상황을 보통은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0이어야 된다. 0 뉴턴. 요 조건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아래 방향에 대한 50N과 N2는 N2가 50이라면 충분히 상쇄되어서 효과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N1이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N1이 0이면 되지 않나요? 너무 억지스럽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일단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요 조건 써줘야 됩니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왼쪽으로 적당한 힘이 가해지면 저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럴 힘이 무엇이 있을까? 그럴 때 여기 땅바닥에 접촉된 이 막대의 바닥 부분에서 물체의 왼쪽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찰력이 적절하게 작용하겠다. 마찰력 또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게요. 정지 마찰력 스몰 f 뉴턴이 하나가 있어서 물체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왼쪽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그 힘이 N1과 같다면 그렇다면 좌우 방향의 힘 역시 0뉴턴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 마찰력에 대한 언급하는 거 요것도 안 해보면 기억하기 힘든, 떠올리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위로 N2는 아래로 50N하고 일단은 상쇄가 되기는 해야지 되겠어요. 자, 이런 조건만 확인된다면 R자임 제로 조건은 일단 만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물체에 가해지는 돌림힘 0뉴턴 조건이 하나 또 필요하네요. 0Nm 조건이 필요한데 돌림힘 얘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구한 물체가 받을 모든 힘들에 대해서 돌림힘을 모두 다 찾아봐요. N1, 50, N2, F에 대해서 돌림힘 효과를 모두 다 찾아보자. 일단은 찾아보자. 그럴 때 돌림힘을 구하려면 물체의 회전축이 어디 있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 회전축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다 얘기했었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회전축 여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요렇게 된 회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요렇게 된 회전축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여기를 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어떻게든 얘기하는 것이 다 말이 되기 때문에 회전축은 아무데나 다 잡아도 된다라는 거. 돌림힘 구하기 위한 회전축은 아무데나 잡아도 된다. 그런데 아무데나 잡되 적절히 아무데나 잡아야 되겠죠. 적절히 아무데나 잡아줘야 되는데 그 회전축이라는 것을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전축이 여기가 되면 RF sin 세타 또는 R'F라고 구할 특정 힘에 대한 돌림힘 효과가 나는 여기가 회전축인데 요 지점에서 수직항력, 요 지점에서 작용 마찰력은 R 또는 R'값이 그냥 0 되기 때문에 N2 또는 F는 그 크기가 얼마가 되든 0Nm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야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쉬워지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적절히 잡은 현재 문제에서의 회전축은 이 지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N1과 50N에 의한 돌림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N1N의 힘에 의한 돌림힘 효과는 자 봅니다. 회전축으로부터 N1까지는 이 지점에서 작용하니까 Dm 떨어진 지점에서 회전축에서 작용점 이렇게 쭉 이은 직선과 N1N 작용하는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60도. N1N 크기 뭔가 있겠지라고 하면은 N1에 의한 돌림힘 효과는 D 곱하기 사인 60도 곱하기 N1 뉴턴이요 라고 일단은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이 여기서 가해질 때 힘의 방향으로 직선을 하나 구해보면은 여길 지나면서 힘의 방향 직선을 구해보면
회전축이라고 정한 것으로부터의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이 요게 결국은 d 코사인 30 사인 60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 자체를 구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을 써도 딱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효용이 없겠습니다. 똑같은 식 나오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d 곱하기 n1에 사인 60을 쓰든 코사인 30을 쓰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쓴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을 하나 정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떤 방법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쓴다? 요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굳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제시문에서 출제자와 채점자의 채점표, 배점표,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제시문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 그림, 첫 번째 나온 그림 밑에 부분입니다. 돌림의 크기는 이러이러하게 R'F로 계산 가능하며 라고 하면서 원론적인 돌림임을 구하는 방법에다가 이렇게 약간 약식처럼 구하는 방법을 굳이 소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답으로 향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은 숨어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d 사인 60 뭐 형태는 똑같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곱하기 n1이라는 값과 50N 중력에 의한 돌림임도 하나 더 구해야지 되는데 중력은 이 지점에서 작용하니까 따라가 볼까요? 이 지점에서 힘 방향, 중력 방향 쭉 내려가 봤더니 그런 직선과 회전축 사이의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2분의 d에 역시 코사인 60도 곱하기 50N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 50N에 의한 돌림임은 50N 곱하기 2분의 d에 또 코사인 60 2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 0, 0인 거 무시하면 두 개의 돌림임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 물체는 가만히 평형 상태에 돌아가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힘들에 의한 방향도 얘기할 때에는 회전축이 여기인데 어떤 물체에 대해서 요쯤에서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물체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축이 여기인데 이런 물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요쯤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아무래도 돌아갈 것 같죠? 그런 방향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 두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전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넣어주고 n1 하게 되면은 50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60도 2분의 1까지 해주면은 25 곱하기 2분의 1 d라고 나옴으로써 요거 d 없어지고 상쇄된 다음에 n1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5 뉴턴이요. 이런 식으로 n1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막대 B에 대해서도 완전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서 풀이를 빠르게 해보면은 막대 전체는 2분의 d 되는 지점에서 언급한 다음에 이 막대도 단면 모양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양은 크게 문제없고 두께, 굵기 무시해도 되고 밀도가 균일할 거기 때문에 2분의 d 떨어진 지점에서 질량 5kg이기 때문에 50N 작용한다. 그리고 요 지점에서 수직항력 N3, 요 지점에서 수직항력 N4 그러면서 위, 아래 상쇄되고 왼쪽도 상쇄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앞에 문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상쇄돼야 되는데 이게 상쇄가 안 되네. 어떡하지? 이 물체에 대해서도 여기 바닥면이라고 하는 것과 접촉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F'만큼의 이런 마찰력이 또 작용을 하게 했을 때 이 마찰력이 N4와 같은 크기를 가져서 상쇄되겠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체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얘기를 하면서 돌림힘 효과 제로 돼야 돼요. 그러면서 힘의 방향 고려해서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최단거리 이런 것들 따져서 구하면은
해당하는 경우에 N1 크기보다 여기 N4 크기가 결국에는 3배 정도로 크기가 딱 3배 나오도록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해설지 보면서 전개 과정 숫자 계산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번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